아침 햇살이 창문 하나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머리를 빗기 위해 거울 앞에 서는 당신은 빗살 사이로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따끔거리는 두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잔, 가려움 그리고 목욕 후 바닥에 쌓이는 머리카락.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변화들이지만 60세를 넘기고 70세, 80세가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괜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두피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두피는 나이가 들수록 혈류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혈액이 줄어들면 영양이 떨어지고 영양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은 쉬지 않고 SOS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통증이 없기에 놓치기 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누적된 작은 변화들이 마침내 눈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럼 제가 요즘 가려운 것도 그냥 건조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요? 내건조함이 아니라 두피 순환 저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제서야 목덜미를 만지며 그러고 보니 요즘 찌릿거리거나 열감이 느껴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 건강을 위해 샴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피의 순환을 깨우는 작은 생활 습관이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진 내용이지만 아직도 대다수 어르신들이 모르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노년층의 만성 탈모는 유전이 더 중요할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까? 저는 오랜 진료 경험에서 늘 이렇게 답합니다. 유전은 씨앗이고 생활 습관은 토양이다. 씨앗이 좋지 않아도 토양이 건강하면 머리카락은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씨앗이라도 메마른 땅에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내용. 양파에 이것을 더하면 80세에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풍성해지는 이유.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두피가 보내는 신호를 이제라도 이해하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로잡아도 머리카락은 충분히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하필 양파인지, 그리고 어떤 이것을 더하면 80세에도 머리카락이 지켜지는지 그 놀라운 원리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파가 두피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양파가 음식이지 어떻게 머리카락에 영향을 줘요? 그 질문은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바라보면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별표 두피 재생을 돕는 강력한 혈류 촉진제 별표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혈관은 굳고두피까지 도달하는 혈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머리카락의 기초는 뿌리인 모낭인데 모낭은 피와 영양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물이 부족한 화분이 점점 말라 죽듯이 말이죠. 그런데 양파에는 황별표이라는 성분이 유독 풍부합니다. 이 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까요? 황은 단백질 중에서도 케라틴 형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케라틴은 곧 머리카락의 뼈대이자 생명줄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양파를 자를 때 눈이 매운 이유도 같은 황 성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눈물 흘리며 요리를 할 때마다 사실은 두피와 모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성분이 방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양파의 화합물 별표이 두피 혈류를 확장시키고 모낭으로 가는 산소량을 증가시키 묘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란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피가 가렵거나 붉어지는 분들 샴푸만 바꿔도 좋아질 거라 믿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가려움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단순 건조가 아니라 별표 모세혈관의 순환 저하 별표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머리를 긁으면 하얀 각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비듬 샴푸도 소용없고요. 검사해보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두피 온도가 낮고 혈류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생활 습관과 함께 양파 활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긁는 게 줄었고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연히 줄었어요.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료계의 오래된 논쟁이 등장합니다. 양파 추출물이 실제로 모발 성장에 직접 작용하는가 아니면 단지 두피 환경을 개선한 결과인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머리카락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파의 황성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양파는 강한 항산화제인 별표별표 퀘르세틴 별표별표를 풍부하게 포함합니다. 퀘르세틴은 염증을 낮추고 모낭을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직양파는 순환을 돕고 염증을 낮추고 모낭을 보호하는 3중 작용을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동양의학에서는 양파가 머리에 열을 올려 혀를 잘 돌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꽤 타당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냥 양파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좋아지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양파는 먹어도 좋고 두피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핵심은 바로 별표 양파에 이것을 더하면 극대화된다 별표파기는 점입니다. 양파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한 가지를 더하면 두피가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기본 원리는 이해하셨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성분을 양파와 함께 쓰면 80세에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지 그 비밀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만으로도 두피가 반응하고 모낭이 깨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제가 경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파에 이것을 더하면 효과가 단순히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두피가 살아나는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얇고 가장 혈류 의존도가 높은 조직입니다. 즉, 조금 더 좋은 성분을 쓰면 좋아진다가 아니라 별표 어떤 조합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별표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탈모 두피의 가려움 환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양파가 순환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면 그 옆에서 끼를 터주는 보조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모낭은 혈류만 좋아진다고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혈류가 길을 열어주고 염증이 가라앉고 보습이 유지되고서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야 비로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양파에 이것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연 오일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혹은 호호바 오일처럼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고 두피에 안전한 오일들이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왜 오일일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두피에 바르면 끈적거리고 모낭이 막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낭을 막는 것은 미네랄 오일 실리콘 기반 제품 접착성 성분이지 자연에서 온 식물성 오일은 오히려 모낭을 열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케라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1. 양파의 황 플러스 오일의 지용성 흡수력, 오른쪽 화살표 흡수량 2배 증가황, 화합물은 지용성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일을 통해 더 깊이 침투합니다. 즉 오일이 양파 성분이온 반체, 캐리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혈관문이 열렸다면 그 안으로 무엇을 얼마나 넣느냐가 바로 이 오일에 달려 있습니다. 2. 두피 장벽 회복, 오른쪽 화살표 가려움, 각질 열감 감소, 노년층의 두피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미세염증이 반복되고 염증이 반복되면 모낭은 점점 위축됩니다. 천연 오일은 이 약해진 장벽을 부드럽게 덮어주며 양파로 인해 활성화된 혈류가 두피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3.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 오일이 모낭 재생을 돕는가? 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일부는 오일은 보습만 할 뿐 모낭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 일부는 오일의 항염 항산화 효과가 모낭 회복 속도를 높인다.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연구 결과보다 환자들의 두피가 직접 보여줍니다. 실제로 저는 양파 추출액만 썼을 때보다 양파 플러스 천연 오일을 함께 사용했을 때 가려움 완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4. 한 환자 이야기. 7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두피가 붉고 열감이 있으며 머리만 만져도 하얀 각질이 떨어졌습니다. 샴푸를 바꿔 도약을 써도 1에서 2일 좋아지고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양파를 잘라 즙을 내고 그 즙을 올리브 오일과 1대1로 섞어 일주일에 2에서 3회 두피에 부드럽게 바르는 것. 4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긁는 게 거의 없어졌고 머리가 덜 빠지네요. 밤에 잠도 훨씬 편해졌어요. 그의 결과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두피가 가라앉아야 모낭이 숨을 쉬고 모낭이 숨을 쉬어야 머리카락이 자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원리가 이해되셨을 겁니다. 양파는 순환을, 깨우고 오일은 환경을 안정시켜 결과를 가속화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가려움, 각질, 열감까지 어떻게 잠재우는지 그 작용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파와 천연오일의 조합이 왜 가려움, 각질 그리고 두피 열감을 빠르게 잠재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두피 염증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두피가 가렵거나 각질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건조가 아니라 미세염증의 반복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두피 염증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두피 장벽이 얇아지고 혈류가 약해지는 순간부터 두피는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비누 성분, 미세먼지, 잔, 열, 사소한 땀까지도 쉽게 자극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참을 만한 가려움, 오른쪽 화살표, 긁음, 오른쪽 화살표, 각질, 오른쪽 화살표, 열감, 오른쪽 화살표, 빠짐의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습을 한다 수준이 아니라 두피의 혈류 장벽, 염증 조절을 동시에 건드려야 합니다. 양파와 천연 오일의 조합은 바로 이 세 가지의 핵심을 한 번에 잡아줍니다. 1. 가려움이 가라앉는 이유. 히스타민 감소. 양파에 들어있는 별표 플라보노이드, 특히 퀘르세틴, 별표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합니다. 히스타민은 두피 가려움의 가장 큰 범인입니다. 그래서 양파 엑스트랙트를 두피에 바르면 피부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서서히 진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퀘르세틴이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점이 특히 가려움증이 심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긁지 않게 되면 두피는 저절로 안정되고 상처가 덜 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2. 각질이 줄어드는 이유. 두피 장벽 재건. 나이가 들수록 두피 장벽은 얇아지고 틈이 생깁니다. 이 틈 사이로 수분이 세고염증 물질이 침투하며 결국 각질이 쉽게 생깁니다. 여기서 천연 오일이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호호바 오일은 두피의 피지와 구조가 비슷해 두피가 잃어버린 보습막을 대신 만들어줍니다. 각질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촉촉해져서가 아니라 장벽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양파의 순환 촉진 플러스 오일의 장벽 회복은 각질을 단기 진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줄이는 조합입니다. 3. 열감이 사라지는 이유. 미세열감 균형 회복.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두피가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열감은 염증 신호이자 혈류가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양파의 황화합물은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하여 흐름을 일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오일은 자극을 완화하여 두피 표면의 열 전달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붉어짐 감소, 따가움 감소, 열감 완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4.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 염증 완화는 양파 대 오일루가 더 주도적인가?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의 흥미를 끄는 논쟁입니다. 일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염증 완화의 핵심은 양파의 항산화 항염작용이다. 이파는 반박합니다. 두피는 장벽이 깨져 있기 때문에 흡수 보습을 돕는 오일이 더 중요하다. 저는 환자를 수없이 만나며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이 만나야 효과가 완성된다. 두피는 혈류 장벽 염증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어느 하나만 좋아져도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지속적 개선은 조합에서 나옵니다. 5. 환자 사례. 두피가 가라앉으니 인생이 달라지네요. 72세 여성 환자분은 수년째 밤마다 긁었습니다. 잠을 잘 때마다 베개에 각질이 떨어져 누렇고 머리를 감으면 욕실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양파 플러스 오일 조합을 꾸준히 하시고 6주 뒤 그분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긁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머리가 빠지는 것도 반 이상 줄었어요. 저녁에 머리를 긁지 않으니 잠이 달라졌어요. 머리카락의 변화만큼이나 두피가 편안해지는 감각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피는 보이지 않는 부위지만이 작은 평온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실제로 집에서 이 조합을 어떻게 만들고 안전하게 적용하는 진노년층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리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집에서 양파와 천연 오일을 이용해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하려면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온 방식은 재료 2개, 단계 3개로 매우 단순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아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1. 재료 준비.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1. 양파. 2분의 1개 흰 양파든 적양파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된 양파는 황 성분이 감소하므로 겉껍질이 단단하고 촉촉한 양파를 고르면 좋습니다. 2. 천연 오일 한 큰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 가장 구하기 쉽고 순함, 코코넛 오일, 항염작용 우수, 호호바 오일, 두피 장벽 회복 특화. 개인적으로는 호호바 오일을 가장 추천하지만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 즙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 양파즙을 뽑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방법 A. 강판에 갈기 양파를 반으로 잘라 강판에 갈고체에 걸러 즙만 모으는 방식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방법 B. 믹서기 사용하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잘게 썬 양파를 믹서에 넣고 갈아 면포나 거즈에 넣어 짜내면 됩니다. 방법 C. 얇게 썰어 오일에 우려내기. 즙을 내는 게 번거롭다면 얇게 썬 양파를 오일에 30분 정도 담가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효과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3. 혼합 비율 1:1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가 좋다니까 더 많이 넣어야 효과가 세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파의 자극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양파즙 1, 오일 1, 이 비율을 원칙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일이 양파의 자극을 완화해 주고양파의 활성 성분이 더 깊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4. 바르는 순서. 두피가 가장 잘 반응하는 방식 1. 머리 감기 전 건조한 두피에 바르기. 머리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일이 희석되고 흡수가 방해됩니다. 2. 손가락 끝으로 조용히 바르기.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사용해 정수리 오른쪽 화살표, 양쪽 측면 오른쪽 화살표, 후두부 순서로 천천히 펴 바릅니다. 두피가 얇은 어르신들의 경우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살짝이 중요합니다. 3회 10 15분 기다리기. 많은 연구에서 양파의 활성 성분이 두피에 침투하는 데 최소 10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따가움이 살짝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느낌은 대개 2에서 3분이면 가라앉습니다. 4.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기. 샴푸를 2번 사용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두피가 너무 깨끗해져 버리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샴푸는 소량 1번이면 충분합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단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상처가 난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 긁어서 생긴 상처나 딱지가 있을 때 바르면 따갑고 자극될 수 있습니다. 2. 양파즙은 반드시 신선한 겉사용하기. 양파즙을 오래 두면 황성분이 산화되며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즙 만들 때마다 새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일주일에 2에서 3회가 적당. 너무 자주 하면 두피 장벽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꾸준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빈도가 중요합니다. 6. 실제 환자들이 말하는 변화들. 한 74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2번 했는데 긁는 횟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또 다른 81세 어르신은 정수리 열감이 사라지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도 줄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대개 2에서 4주 사이에 시작됩니다. 머리가 자라는 속도보다 두피가 먼저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양파 플러스 오일 조합을 쓰더라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두피 관리의 나쁜 습관들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피를 살리고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양파와 천연 오일 조합을 실천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 몇 가지가
그 효과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계속 빠질까요? 이 질문의 배경에는 대부분 잘못된 두피관리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몸의 다른 조직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특히 60세 이후에는 두피 자체가 예민하고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이지만 머리카락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1.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머리를 감을 때 뜨거운 물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해야 개운하지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뜨거운 물은 두피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두피 장벽을 녹이고 피지를 과도하게 제거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노년층의 두피는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 한 번이 두피 온도 균형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미지근한 물손 등으로 느꼈을 때 약간 따뜻한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2. 손톱으로 긁으며 샴푸하기. 이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합니다. 가려우니까 긁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미세 상처 발생. 상처에서 염증 증가, 피지 분비, 불안정 모낭 압박과 손상. 샴푸할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긁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그 뒤에 두피는 곧바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3. 머리 감고 바로 뜨거운 드라이어 사용하기. 노년층의 모낭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드라이어를 귀에 가까울 정도로 대고 말립니다. 두피에서 따끔화끈 느낌이 들 정도면 이미 너무 뜨겁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열은 모낭을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며 각질을 악화시키고 빠짐을 가속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건으로 70% 말리고 드라이어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멀리서 짧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4. 일반 비누 강한 세정력 샴푸 사용.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비누가 더 깨끗하게 씻겨요 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누의 강한 알칼리성은 두피의 pH를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두피 pH가 깨지면 가려움 증가, 각질 심화염증, 재발, 모낭 약화, 이 4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 하나 강세정 샴푸 역시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제품이 나이 들어서는 바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두피는 나이와 함께 완전히 다른 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5. 빗질 부족 또는 과도한 빗질. 머리가 빠질까봐 빗질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긁듯이 빗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됩니다. 빗질 부족. 오른쪽 화살표, 각질 쌓임 혈류 감소. 과도한 빗질, 오른쪽 화살표, 미세 손상 모낭 자극 가려움 악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1에서의 범부 들어온 빗으로 두피를 스치듯 가볍게 빗는 것입니다. 뇌학계의 논쟁. 습관이 더 중요할까, 제품이 더 중요할까? 이 주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자주 오가는 논쟁입니다. 한쪽은 제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생활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을 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제품을 써도 나쁜 습관 하나가 모든 효과를 무너뜨립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두피 환경 전체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 7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은 양파와 오일을 꾸준히 사용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손톱으로 두피 긁기, 이 2가지 습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습관을 교정한 뒤 4주 만에 가려움이 절반 이하로 줄고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별표 두피 회복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위험신호 5가지 별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피가 보내는 위험신호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은근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지만 사실 이 신호들은 머리카락이 앞으로 더 빠질지 혹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신호들은 가볍게 느껴져 도두피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본 별표 노년층이 특히 놓치기 쉬운 5가지 경고신호 별표를 지금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두피가 평소보다 가깝게 느껴질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두피 온도가 낮아지면 모세혈관, 수축 산소 공급, 감소, 모낭 활동 저하,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두피가 찬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머리카락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양파와 오일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도 이 저온 상태를 깨우는 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샴푸 중 피지 냄새가 유독 강해질 때 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놀랍니다. 머리도 깨끗이 감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피 염증이 올라오면 별표 피지가 산화되며 특유의 찌든 냄새 별표가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이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세균 활동 증가 피지 분비, 불균형 장벽 약화 미세염증 확산을 의미하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가려움과 각질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3. 베개에 각질 머리카락이 조금씩 더 남기 시작할 때 조금 빠진 건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기 쉽지만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개에 떨어지는 깨알 같은 각질은 두피 건조 장벽 약화, 초기 염증을 의미합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몇 주 뒤에는 각질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커지고 두피가 뜨겁거나 민감해지며 결국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두피는 항상 먼저 가렵고 그 다음에 빠집니다. 직각질은 빠짐의 전조입니다. 4. 정수리 쪽이 먼저 가볍게 따끔거리기 시작할 때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정수리가 시리듯 아파요. 따끔따끔한 게 하루에 몇 번씩 와요. 이 따끔거림은 대부분 정수리 모낭이 가장 먼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왜 정수리일까요? 정수리는 피지선이 적고 혈류가 가장 약하며 자외선이 가장 많이 닿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 갑자기 정수리만 환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따끔거림이라는 형태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젖었을 때, 두피가 훤히 비쳐 보이기 시작할 때, 머리카락이 마른 상태에서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샴푸를 할 때, 전에 비해 두피가 더 많이 보이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미 모발 직경 감소 모낭 활동, 저하, 미세염증의 반복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는 노년층 탈모의 초기 진행 단계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시기는 회복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60에서 80대 환자분 중 이 신호를 발견하고 양파 플러스 오일 조합을 꾸준히 실행한 분들은 대부분 3에서 6주 안에 두피 가려움 감소, 6에서 12주 사이에 빠진 감소, 3에서 6개월 사이에 모발 직경 개선이라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뇌학계의 논증, 두피 온도 변화가 탈모 원인인가 결과인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나뉩니다.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혈류가 먼저 줄어 두피가 차가워지고 그 때문에 탈모가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결과라고 주장하는 쪽은 모낭이 약해지며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피 온도가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두피를 직접 관찰하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인이든 결과든 두피 온도가 낮아지면 반드시 빠진다. 따라서 온도를 높이고 혈류를 깨우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 점에서 양파의 혈류 촉진 오일의 장벽 회복작용은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두피 건강을 악화시키는 실수 5가지를 더 깊이 다루며 특히 의사들도 종종 간과하는 잘못된 관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양파와 천연 오일을 꾸준히 사용해도 어르신들이 거의 모두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두피 깊은 곳에서 염증을 촉발시키고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길 가로막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두피는 얇아지고 피지가 줄고 회복 속도가 느리고 혈류가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큰 손상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피 악화의 숨은 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건조한 실내 환경. 난방과 에어컨에 함정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두피 건조 환경에 가장 취약합니다. 겨울 난방 여름 에어컨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고 두피 수분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립니다. 두피가 건조해지면 각질 증가 가려움 악화, 미세균열 염증 확산,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집에서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것보다 그 이후 2~3시간의 실내 건조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가습기 물컵에 물 담아놓기 젖은 수건 널기,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 것 어르신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라도 안 감으면 찝찝해서요. 두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감기는 오히려 두피를 맨몸으로 내버려두는 꼴이 됩니다. 피지 제거 오른쪽 화살표 장벽 파괴 오른쪽 화살표 염증 발생 오른쪽 화살표 샴푸 횟수 증가 다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 2에서 3회 혹은 두피 상태에 맞춰 격일로 가볍게 감기입니다. 학계에서도 노년층은 씻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두피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과도한 세정은 거의 항상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3. 모자를 매일 오래 쓰는 습관. 모자는 햇빛을 막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두피 건강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자를 오래 쓰면 두피 열증과 땀, 정체, 피지, 산화, 세균 번식,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히 모자가 머리카락을 눌러 혈류 흐름을 방해하고 정수리 통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노년층 탈모를 더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자를 써야 한다면 다음을 꼭 지켜주세요. 실내에서는 반드시 벗기 땀 찼을 때 바로 벗기 환기가 잘 되는 소재 사용하기. 4. 샴푸, 트리트먼트 잔여물이 남는 것. 어르신들은 대개 깨끗이 헹군 것 같은데도 가렵다 라고 말합니다. 두피가 예민해지면 아주 적은 잔여물도 큰 자극이 됩니다. 특히 실리콘 향료 방부제 성분은 모낭에 잔류할수록 염증과 각질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흥미롭게도 샴푸의 성분보다 샴푸가 얼마나 남았느냐가 두피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샴푸의 절반은 헹굼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5. 수면 중 무의식적 긁기. 낮에는 잘 긁지 않던 두피도 밤에는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긁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두피 온도 변화, 가려움, 신호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잠든 동안 긁는 일이 흔합니다. 이 무의식적 긁기야말로 두피염증 악화의 숨은 범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베개에 각질, 머리카락, 조금 더 빠진 두피, 따가움, 이런 변화가 보이면 밤에 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연 오일이 두피 장벽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유도 동안 긁는 행동을 줄여주고 두피를 진정된 상태로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뇌학계의 논쟁. 두피 문제는 생활습관이 80%인가, 유전이 80%인가. 이 논쟁은 오래되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생활습관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습관 하나가 유전적 요인보다 더 큰 손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임상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두피 환경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두피를 악화시키는 실수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당장 피해야 하는 위험한 행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사들도 경고하는 절대 금지 행동 5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두피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한 단계 더 중요한 내용, 별표표. 의사들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주의시키는 절대 금지 행동 5가지 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동들은 단순히 두피를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낭 자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며 회복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두피와 모낭의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염색 파마를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흰머리가 너무 보여서요. 보기 싫어서 자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염색약과 파마약은 높은 pH 강한 화학성분, 모낭 자극, 두피 장벽 파괴,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횟수입니다. 한 번의 염색이 나쁘다기보다 짧은 간격으로 반복될 때 모낭이 회복할 시간을 못 갖는 것이 큰 위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최소 8에서 10주 간격이 필요합니다. 염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가려움, 열감, 각질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2. 직접 두피에 닿는 강한 트리트먼트 사용. 많은 분들이 모발을 부드럽게 하려고 트리트먼트를 두피까지 바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리트먼트는 실리콘, 인공 향료, 방부제, 점도 조절제, 이런 성분들이 함유돼 있어 두피에 잔류하면 미세염증을 악화시키고 모낭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실리콘은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 두피 통기성을 떨어뜨리고 피지를 갇히게 만들어 염증을 부추깁니다.
트리트먼트는 절대 모발 끝 3분의 1만 사용해야 합니다. 3. 강한 손 마사지. 두피 스크럽 남용 어르신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센 마사지가 더 시원하고 혈액순환에 좋지 않나요? 하지만 노년층의 두피는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모세혈관이 약해져 있어 강한 압력은 오히려 혈관 손상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두피 스크럽 제품 역시 젊은 사람들에겐 좋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겐 너무 강합니다. 특히 알갱이 스크럽 강한 멘톨 자극적 향료는 두피를 자극이 아니라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두피에 직접 뜨거운 바람을 쐬는 드라이 방식. 머리를 빨리 말리려고 드라이기를 두피 가까이에 대는 행동은 모낭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바람은 모낭 단백질 변성 피지층 파괴 과열로 인한 염증 각질 증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피가 화끈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모낭은 손상된 것입니다. 드라이기는 30cm 거리 플러스 미지근한 바람 플러스 짧은 시간, 이 원칙입니다. 5. 강한 향수 스프레이. 고정제 사용 향수나 헤어 스프레이가 두피에 닿으면 즉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인공향료 고정성분 폴리머는 두피에 잔류하여 장기간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머리가 뜨니까 스프레이 좀 뿌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이 행동은 정수리 탈모를 더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뇌학계의 논쟁, 염색약 파마약이 탈모를 직접 유발하는가? 여러 연구에서 염색약과 파마약이 직접적으로 탈모를 유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구가 다음 내용을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두피장벽 약화, 염증 증가, 모발 직경 감소, 피지, 불균형 즉탈모의 원인을 직접 만들지는 않아도 탈모가 이미 있는 사람의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염색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70에서 80대 어르신들은 모낭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한 번의 강한 염색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살의 염색을 줄였더니 3주 만에 가려움이 가라앉았어요. 한 75세 여성 환자분은 한 달마다 반복 염색을 해왔습니다. 두피는 항상 따갑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지는 양이 많았습니다. 염색 간격을 10주로 늘리고 양파 플러스 오일 조합을 병행했을 때 3주 만에 가려움 감소, 열감 완화, 각질 감소, 이 세 가지가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모낭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두피는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위험 요소를 넘어 머리카락이 실제로 다시 강해지는 변화를 경험한 한 노인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두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두피 문제를 지켜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두피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 도변화가 시작되면 사람의 표정과 하루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났던 한 78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에게 두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실제 변화의 과정입니다. 머리만 많아도 마음이 편해진다. 처음 그분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모자를 벗는 순간 자연스럽게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수리 쪽이 군데군데 비어있었고 두피는 붉고 열감이 있으며 각질이 비듬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이를 먹긴 했지만 그래도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말끝에 담긴 무거움이 오래된 상실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사람의 존재감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빠짐이 심해지면 자신감 저하, 외출 감소, 대인관계 축소, 우울감 증가, 이렇게 삶 자체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양파와 천연오일의 시작, 별 기대 없었어요. 제가 설명드린 양파 플러스 오일 조합에 대해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게 도움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 바르기도 부담스럽고 염색 약도 끊고 싶어서 한번 해보자 싶었죠. 그분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2회 양파즙 5일의 혼합액을 꾸준히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의 표정에는 조금 다른 기운이 있었습니다. 이 주차 변화, 긁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분이 첫마디로 한 말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긁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네요. 밤에도 잘 긁지 않아요. 두피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의 회복은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바로 그 첫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열감 감소, 가려움 감소, 붉은기 완화, 이 세 가지가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6주차 변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게 줄었어요. 6주 후 그분은 한층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으면 손에 잡히는 양이 확 줄었어요. 전에는 세면대가 막힐 정도였거든요. 모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의 감소입니다. 2단계에서 두피를 검사해보니 각질 감소, 빨개진 감소, 모낭 주변, 미세혈관의 흐름 증가,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관찰되었습니다. 3개월 차 정수리가 덜 비쳐 보여요. 이 시기는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감동을 느끼는 시점입니다. 그분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덜 비쳐 보여요. 머리카락 직경도 조금 굵어진 것 같고요. 물론 갑자기 숲처럼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층의 머리카락은 수가 늘기보다 먼저 직경이 증가합니다. 굵기가 조금만 늘어도 정수리가 꽤 덜 보이게 됩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머리가 좋아 보이시네? 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어깨를 얼마나 펴주었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4개월 차, 선생님 요즘은 모자도 잘 안 써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의 회복이 절반 이상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자를 벗고 외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발 회복이 주는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자존감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분의 이 말은 두피가 좋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계의 논쟁, 노년층 모발은 회복이 가능한가?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노년층의 모낭은 이미 회복 능력이 적다고 말하고 다른 학자들은 환경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랜 경험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노년층의 모낭은 천천히 반응하지만 제대로 자극하면 반드시 반응한다. 문제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감동적인 변화를 마무리하며 두피가 회복되면 왜 마음까지 바뀌는지, 그리고 머리카락이 주는 삶의 정서적 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작은 일부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70세, 80세 이후의 삶에서는 머리카락이 단순한 외모 요소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사회적 자신감 그리고 삶의 리듬과 깊게 연결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피가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된다. 이는 단순한 심리 위안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정서적 연결 구조가 작동하는 현상입니다. 두피가 편안한 나른 몸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가려움이 줄고 열감이 사라지고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들면 하루 전체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두피의 염증이 줄면 교감신경의 지속적 긴장이 완화되고 이것은 곧 불안 감소, 숙면 도움, 두통 완화, 집중력 향상,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피가 괜찮아지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머리를 감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어요. 그 표정을 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수리가 비치지 않는다는 것. 회복감의 상징 머리카락이 조금만 굵어져도 정수리가 덜 비쳐 보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사람의 표정까지 밝힙니다. 두피는 밖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어떤 82세 남성 환자분은 두피 상태가 개선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다시 받아들이는 느낌입니다. 그 말 속에는 머리카락 회복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사회적 연결감을 회복시킵니다. 두피가 안 좋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친구 모임에 덜 가고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사진 찍히는 것조차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피가 안정되고 머리카락이 회복되면 이 흐름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외출 증가, 대화 증가, 사람 만나는 즐거움 회복, 사회적 고립 감소, 특히 노년기에는 이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첫 변화를 경험할 때 그 표정의 변화를 봅니다. 가려움이 줄었을 때, 안도감 빠짐이 줄었을 때, 희망정수리가 덜 보일 때의 기쁨. 이 작은 변화들이 하루를 다시 살아갈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머리카락의 회복은 그저 미용적인 개선이 아니라 삶의 회복, 마음의 안정 그리고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뇌학계의 논쟁, 정서적 안정이
두피에 영향을 주는 가두피가 정서에 영향을 주는가? 재미있게도 이 주제는 오랫동안 서로 다른 주장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두피를 악화시키고 탈모를 가속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두피 문제 자체가 정서적 스트레스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두피가 좋아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두피가 더 잘 회복됩니다. 그래서 두피 회복 여정은 신체와 마음이 동시에 나아지는 과정입니다. 당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피 상태가 어떻든, 얼마나 오래 가려운 각질 빠짐을 겪어왔든, 몇 살이든 상관없이 두피는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낭은 생각보다 더 오래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정리하며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차분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길었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그리고 깊이 다룬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가려움이 심하든 정수리가 비치든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든, 혹은 이 나이에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포기하고 계시든, 그 어느 단계에서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노년층 두피는 느리지만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따뜻하게 돌보고 조금만 좋은 습관을 더해주면 두피는 다시 균형을 찾고 모낭은 다시 힘을 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피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천천히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두피는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긁는 횟수가 줄고열감이 사라지고, 샴푸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조금 줄어들고, 거울 속 정수리가 전보다 덜 비쳐 보이고,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몸은 당신의 노력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몸은 우리가 해준 작은 배려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양파의 순환 회복 원리, 천연 오일의 장벽 재건, 잘못된 습관의 교정 위험 신호의 예방, 이 4가지를 천천히 실천하면 당신의 두피는 조금씩 안정되고 머리카락은 다시 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78세 환자분의 변화 정수리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던 그 기적은 절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두피는 돌봄에 응답합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꾸준히, 조금만 더 자기 몸을 믿어주는 것으로 당신의 머리카락과 마음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두피와 편안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두피는 아직 늦지 않았고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